모의고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실제로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 주당 3회 정도씩 모의고사를 실시하니까 직강생 분들은 이제 직강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번 시험을 보게 되겠죠. 인강생 분들은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를 꼭 써보셔야 됩니다. 이게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써본 것과 써보지 않은 것과는 좀 완전히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써보시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개요라도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를 듣기 전에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개요 정도 작성하든지 아니면 실제 시험처럼 답안지를 작성하든지 이렇게 사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설을 들으셔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세 편 다 써보는 것이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직접 써보시면 쓰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쓰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따라서 일단 한 편 정도는 반드시 쓰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가 직접 글을 써보고 해설을 듣다 보면 제시문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 읽는다든지 또는 논점을 빠뜨린다든지 그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의 깊게 못 본다든지 등등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별도의 메모지에다 쭉 기록을 해놨다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실수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취약점을 반드시 발견하셔서 옆에다 기록하시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취약점들을 개선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본서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중요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그다음에 9, 11월 종합 모의고사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거기서 7, 8월과 9, 10월에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본다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한 반 정도, 9, 11월 모의고사 한 반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근데 시험 중심의 공부는요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내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본서로 돌아오셔서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본서에다가 이제 별도로 이제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실수한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해서 그 부분만 따로 본다든지 하고 가능하면 기본서로 들어가셔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쭉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서와 관련해서 학습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텐데 지금 시험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빨리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9월에 전체 교육학 내용을 한두 번 정도 이상은 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월에 전체 영역을 최소한 1회 이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일주일에 2개 영역씩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강의 계획표에 있는 것처럼 강의 계획표에서 보면 이제 화요일에 별도로 제가 총정리해 나가잖아요. 그것도 별도이고 그때 또 이제 그 강의 들으시면서 별도로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2개 영역씩 해서 9월에 전체 교육학 하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한 번 떨어지겠지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실 때 예컨대 내가 이제 오늘 그 과정을 봤다. 내일 뭐 교육 심리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교육 과정을 쭉 읽고 가능하면 이제 중요한 사항을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암기가 100% 될 수는 없어요. 시간상 일단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 공부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실 때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쭉쭉 훑어보면서 다 훑어볼 시간은 없죠, 물론. 또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아니면 목차나 이제 굵직굵직한 키워드 중심으로 쭉 훑어본다든지.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단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복습하면서 교육 심리학 새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2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9월에 한 2회독 정도 하시고 10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다시 한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뭐 논점 4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마치겠다라는 각오로 시험을 보시고요. 잘 안 되면 10월 정도, 9월 정도까지는 책도 좀 참고해봐서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10월부터는 가능하면 책을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월 정도가 한 9월 정도에 한 2회독 정도 끝나기 때문에 9월까지는 내 실력을 좀 다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좀 부족하신 분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실력으로 시험 보겠다. 예, 그야말로 이제 2회독 이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0월에도 마찬가지로 9월처럼 2회독 할 수 있도록 주당 2개 영역씩 떨고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있죠. 11월 첫째 주는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 또 전체 교육학 한번 끝내고 11월 둘째 주에 전체 교육학 한번 끝낸다는 게 뭐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 한 2, 3일 정도 잡아서 2, 3일에 다시 전체 교육학 끝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공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하셔서 실제 시험 일 전에 한 2, 3일 정도에 전체 전공이라든지 교육학을 다 한 번씩 돌리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